자, 서경덕. 자, 여기다 딱 체크하세요. 주기파. 이제부터 나눠져요. 주기파. 주기파 중에서도 아주 주기파의 아주 영원한 조선시대 때 최고의 주기파의 이론가이자 이 주기의 아주 그 뭐죠? 그 스승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리더 역할을 하신 분. 화담 서경덕 선생이 전우치 영화 보면 나오죠. 화담 서경덕이. 거기서 악당으로 나오죠. 원래 전우치전 보면 전우치가 까불다가 좌도의 대가라 전우치가 술수를 잘 부리는데 서화담 만나서 바로 잡히죠. 이제 그 내용을 지금 현대판으로 영화로 만들다 보니까 그랬는데 서화담 선생이 술수에도 능하고요. 이분은 신통에도 능하고 학문에도 능하고 해서 서화담 선생이 일화를 뒤져보면 온갖 신통한 얘기들이 많아요. 못 믿을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신비한 선비입니다. 서화담이. 그래서 또 보시 토정이지함이 서화담 제자죠. 토정이지함. 그래서 서화담 제자 중에 토정이지함은 서인 쪽으로 붙고요. 또 다른 이제 허균 아버지도 서화담 제자거든요. 이제 그쪽 계열들은 저기 당파가 그쪽으로 가죠. 이제 북인 쪽으로 많이 이제 북인이 주로 서화담 제자들이고 이제 남인이 태계 제자들이고요. 동인이 서인 중에서 그러니까 남북을 합쳐서 동인 그러죠. 동인이 남북으로 갈라진 거고 서인이 노소 갈라진데 서인이 원래 이제 율곡 제자들이고요. 이제 노론 소론 찢어질 때는 소론은 주로 이제 율곡 친구 성우계를 많이 또 이제 따랐다 해서 성우계로 구분하고 우계파로 노론을 율곡파로 구분하는데 사실은 노소가 다 이제 구봉 선생이 사실 리더였는데 핵심적인 이제 그런 거는 구봉은 신분이 짧아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쪽 서인 쪽에서도 구봉을 밀 수가 없는 거예요. 구봉을 밀면 지적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많이 잊혀진 존재가 된 겁니다. 자, 서화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깥이 없는 걸 태허라고 하고 위대한 절대계 자리를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 30분만 더 연장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바쁘신 분은 중간에 가셔도 되고요. 제가 아무래도 이게 핵심이라도 좀 한번 얘기해 드리려면 30분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서화담은요. 자, 모두 다 지금부터는 양심 얘기예요. 이 양심을 뭐로 볼 거냐인데요. 서화담은 양심을 기로 보는 겁니다. 우주의 근원을 기로 보는 거예요. 기가 중요하다. 그러면 리를 부정하냐? 아니에요. 조선 선비는 무조건 다 리기는 다 중시해요. 이기는. 자, 어디에 더 초점을 두느냐입니다. 자, 보세요. 서화담식 설명. 바깥이 없는 게 태어고 시작이 없는 게 기운이다. 기운을 벌써 위대한 존재로 묘사합니다. 기운은 시작이 없다. 자, 이 말이 주리파들한테는 아주 거슬리는 말이에요. 근데 주리파도 모순이 있는 거죠. 주리파 입장에서는요. 보세요. 주리파는 아까 이 기는 이거는 다밀청어직이라고 했죠. 원기라고 했죠. 현상계를 만드는 기가 잡스러운 기죠. 그럼 두 기는 구분해줘야 되잖아요. 주리파는 뭐가 문제냐면요. 주리파의 본 사상이 원리는 존귀하고 기운은 천하다. 이존 기천 사상을 갖고 있어요. 무조건 로고스가 주인이고 기는 보조적인 재료일 뿐이다는 식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애매해져요. 사실 양심을 이루는 기는 신묘한 기거든요. 일반 기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 기가 만약에 오염돼 버리면요. 우리는 영원히 순수한 원리를 찾을 데가 없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기도 순수한 기인데 그럼 이 기랑 이 로고스는요. 이미 하나로서 신령한 의식이고 우리 마음에 신령한 마음이에요. 같이 취급해 줘야 되는데 이 기를 좀 무시하려는 사상이 있다 보니까 양심 안에서도 인위의제 로고스가 사실 다 한 거지 기는 보조적인 역할만 했어라고 자꾸 폄하하려고 그래요. 맑다고 인정하면서도 태계만 해도 원기는 선했지 기가. 그런데 금방 탁해져가지고 기는 잡다한 그 현상계를 설명할 때 주로 쓰는 말이니까 절대계에서는 우리 리만 쓰고 기는 되도록 말하지 맙시다 하는 게 주리파예요. 근데 서화담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꾸 기를요 어디다 갖다 쓰냐면요. 기는 현상계에다 갖다 쓰고 절대계를 리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떤 모순에 빠져요? 기는 생사가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기는 태어나고 죽고 현상계 이원성의 세계를 기로 대표하고요. 절대계를 리로 대표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럼 절대적인 기, 참나를 이루는 기는 어떡하죠? 양심을 이루는 기는? 이 설명을 자꾸 안 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소홀히 합니다. 무시하고 넘어가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근데 서화담은 과감하게 조선 초부터 바로 지적해요.
주자가 성리학으로 주자도 리를 더 강조한 경향이 있으니까 서화담은 바로 기부터 강조하기 시작해요. 조선에 들어오자마자 벌써 주자학이 사실은 독자적인 조선 철학의 비판을 받은 겁니다. 기를 왜 무시하냐고. 기가 다 한 거다 하는 거예요. 우주에 신이 있다면 그건 기다. 그 신이 품고 있는 뜻이 리지. 그러니까 전제를 얘기할 때는 기로서 얘기하는 게 더 낫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꾸 원리 얘기만 하지 마라. 추상적인. 자꾸 추상적으로 들리기 쉽거든요. 원리 얘기는. 실존적으로 접근하자. 본질로 얘기하면 원리인데 실존으로 말하면 기다 이거죠. 기가 제일 우주의 근원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세요. 시작이 없는 게 기운이다. 텅 빈 것이 바로 기운이니 텅 비면 본래 다함이 없으면 기운도 다함이 없다. 기운을 형이하에서만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주립파적 입장에 대해 반대하는 겁니다. 태허는 이미 하나가 되니 텅 빈 자리 태허가 이미 기예요. 태허의 기운은 하나니 하나 안에는 이미 둘이 들어있다. 우리가 하나 그러면 그 하나 안에 원래 음양이 들어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미 둘이면 자 그런데 이미 음양이 둘이면 열리고 닫히고 우주가 개벽하고 우주가 낳고 죽이고 우주가 양이 됐다 음이 됐다 움직였다 고요했다 이런 현상이 없을 수가 없어진다. 우리 태극 안에 음양이 있기 때문에 현상계에서 뭔 일이 일어난다고요? 열리고 닫히고 움직이고 고요하고 살리고 상생하고 상극하는 작용이 이원성의 원리 안에서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런 이원적인 작용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근원은 뭐냐? 태극이다. 위대한 꼭지점인 태극인데 결국 태극이 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리를 설명해야겠죠. 원리. 기운 바깥에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니 원리란 기운의 주제자다. 기운이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게 그 질서가 원리다. 주제란 그런데 오해하지 마라. 원리가 따로 기운 밖에 있다 타는 게 아니다. 기운의 하나의 작용으로 보는 거예요. 기운이 갖고 있는 자체적인 원리를 그냥 원리라고 하는 거지 원리랑 기운을 따로 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제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 기운의 작용이 능히 기운이요. 보세요. 기운이 언제나 어디서나 이 기운이 정대한 기운이죠. 태호의 기운, 올바른 기운, 담일청허한 기운이 언제 어디서나 이니에지 원리 맞게 움직이겠죠. 이 기운은.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겠죠. 원리 그대로의 기운, 원리를 그대로 표현해내는 기운이니까. 주리파가 볼 때는 원리를 잘 담는 기운이라고, 그릇이라고 보겠지만 주기파가 볼 때는 기운이 살아가는 모습이 원리라는 거예요. 맑은 기운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 기운이 이니에지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 기운 안에 이니에지의 속성이 있나 보다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기운의 속성으로서 원리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원리, 소이언이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인 어떤 원형의 모습도 이거 이데아라고 하는 겁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소이언을. 이데아도 기운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기운이 언제나 이니에지하게 만드는 그걸 그냥 이데아라고 한다. 기운이 늘 그렇게 올바르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기운의 속성으로서 이데아를 설정하는 거지 이데아가 따로 있어서 기운한테 따로 명령을 해가지고 기운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로 통으로 보자. 기운으로 보자 이겁니다. 기운으로 보되 기운 안에 이데아가 있다고 보자. 자, 이런 느낌입니다. 서화담은. 원리는 절대 기운보다 앞서지 않는다. 기운이 시작이 없기에 원리도 시작이 없는 거다. 원리가 위대한 거는 기운이 위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원리가 기운보다 앞서다고 말하면 이는 기운의 시작함이 있게 된다. 즉 원리는 위대하고 기운은 천하다고 하면요. 그럼 기운 자체가 천한 게 돼버리니까 천한 기운에 어떻게 원리가 절대적인 원리가 담길 수 있냐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기운과 시작에 다 한계가 있는 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로고스 얘기 한번 더 해줍니다. 역이란 음양의 변화일 뿐이니 음양은 두 가지 기운일 뿐이며, 자 보세요. 음양은 두 가지 기운. 태극 안에 있는, 태어 안에 있는 두 가지 기운이 음양이고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게 하는 것, 그거는 태극인데, 자 태극이 변화를 펼치면 음양으로 나타나고 그 근원은 태극인데 태극 안에 이미 음양의 기운과 로고스가 있겠죠. 이게 현상이고 현상적인 음양은 두 가지 기운이고 그 두 가지 음양의 근원으로서 기운이 바로 태극이다. 근데 태극 안에 음양이 없으면 현상계도 음양이 없겠죠. 씨앗에 그게 있으니까 밖으로 그게 나오겠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둘이 음양으로 이원적으로 쪼개지면 변화하고 그게 본래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신묘한 거다. 하나인 게 왜 신묘한지 아세요? 하나인데 음양을 다 갈무리하고 있으니까 신묘한 겁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일 뿐이라면 신묘할 게 없는데 음양이 하나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양이 하나로 있다 보니까 조건만 갖춰지면 음양이 쪼개져서 현상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이니까 둘이고 둘이니까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이게 이 두 가지 음양의 기운으로 만물을 낳고 변화시키는 거, 추나추동을 굴리는 게 태극의 신묘함이고 만약 음양의 변화 외에 신묘함이 있다고 말한다면 역을 아는 자가 아니다. 음양이 제일 신기한 거다, 우주에서. 우주에서 제일 신기한 음양을 국기로 만들어 쓰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음양이 뭔지 모르시죠? 저 음양이 우주를 낳고 죽이고 개벽시키고 열고 개벽해서 우주를 열고 우주를 닫고 우주를 낳고 우주를 소멸시키고 하는 그 로고스 기운을 다 그려놓은 게 태극이란. 다 여기서 우주 근원이 시작됩니다. 요놈이 우리 양심이에요. 이 양심을 서아담은 주기적으로 접근합니다. 기로서 접근해요.